정리해 주세요. 어쨌든 그 보시는 분들의 욕구는. 그래서 박근영 차장님의 종목을 좀 꼽읍시다. 제가 그래서 5개만 좀 얘기, 뭐 한 것도 다 관심 가지시고 네네네네. 하지만 네. 5개만 좀 뽑아볼까요? 네, 뭐 종목이라는 것이 이제 그때그때 뉴스가 있고 그때그때 이제 그렇죠. 변수가 많기 때문에 네. 여러 종목들이 뭐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조금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아주 개별 종목을 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안정적인 종목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 들고 제가 오늘 뭐 5가지 정도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지만 더 좋은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다만 이제 좀 안정적인 종목을 본다면 적을 준비됐습니다. 네. 우선은 삼성전자를 저희가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많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이제 삼성전자 네네. 설명을 드렸다 보는데 이 반도체 빅사이클이 시작되면서 만약에 외국인 주도의 장이 시작되면 정말 한 섹터만 진짜 계속적으로 팔 수가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판다는 건 이제 패는 게 아니라 사서 집중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집중적으로 외국인들이 어떤 한 섹터만 들고 계속적으로 갈 수 있다. 파헤친다. 그렇죠. 네. 과거에도 맞아요. 이게 반도체 한 그 섹터만 특히 삼성전자 맞아요. 주도의 시장이 있었을 때가 분명히 네. 있었을 거예요. 그때 개인들은 재미없었는데 그쵸. 그런 시대 있었죠. 맞아요. 네. 시장은 네. 가는데 네. 진짜 내 종목은 안 가는데 전자만 가고 맞아요. 그 시가총액 뭐 코스피 지수만 올라가는 시대가 있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 반도체 빅사이클 지금 무시할 수 없는 빅사이클이 아마 내년 초에는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워낙 지금 이번 3분기부터 워낙 드라마틱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아니 코로나가 왔는데 이렇게 실적이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또 영업이익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대가 이미 올랐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보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보면은 평균 그 영업이익이 한 7조 원대 초반 정도였습니다. 예. 이게 이제 완전히 10조 원대로 올라서는데 어쨌든 지금 3분기에 12조 3천억을 보여줬고요. 잠정 실적이. 그리고 4분기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9조 원대 초반 정도 컨센이 있다가 지금 10조 원대 중후반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4분기가 계절적인 비수기인데 10조 원 이상의 거의 11조에 가까운 걸 보여준다면 내년이 기대가 그렇죠. 되는 업사이클이 나오면 분명히 지금 이게 간과할 수 없는 아주 빅사이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근데 삼성전자를 이야기 드리는 것은 결국은 이 삼성전자와 연계된 밑단에 이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특히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서버 디램도 상당히 아까 제가 아주 큰 그 글로벌 기업들이 구글과 포함된 3, 4년 정도의 서버 교체 주기가 대규모로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있었다. 그러면 이제 서버 디램 쪽에 올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핫한 게 또 비메모리잖아요. EUV 그렇죠. 관련된 네. 예, 노광 장비 관련된 이번에 그 12조 3천억 관련된 부분이 이제 발표가 되는 날 그 이재용 부회장이 결국 간 곳이 그 노광 장비 EUV 그 때문에 네덜란드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EUV 장비를 과연 어느 정도 확보를 하냐에 패권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EUV 장비는 삼성전자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줘도 EUV 장비는 이 계약 순서대로 갖다 준다고 하기 때문에 연간 만들 수 있는 대수가 정해져 있어서 그 네덜란드의 그 업체가 아무리 돈을 더 줘도 줄 수가 없어요. 그 회사 사고 싶네. 예, 사실 그 회사가 대단한 회사죠. 네, 근데 맞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아무리 가가지고 돈을 뭐 2배를 줬게 해도 받을 수가 없는 장비예요. 근데 그게 어쨌든 국내에 EUV 장비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초격차를 벌리기 위한 그 EUV 장비가 들어오면서 결국 비메모리 쪽이 더 커지고 이 부분에서 격차가 벌어지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주목할 서플라이 체인들이 종목들이 네,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비메모리 관련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박근영 차장의 투자 유망 종목 탑5. 다음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통신주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눌려있고 답답합니다. 시총도 큰데 움직임이 하루에 뭐 100원, 200원 움직이는 이 LGU 플러스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최근에 탑픽으로서는 뭐 SK텔레콤이 많이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뭐 어닝도 그렇고 자사주를 또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그 5G가 이제 늘어날 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은 국면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여기저기 투자도 많이 해놨고. 그렇죠. 예. 이제 뭐, 자회사의 모멘텀 네. 분명히 있죠. 예, 이런 그러니까요. 부분에서 SK텔레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LGU 플러스가 계속 눈에 걸려요. 왜냐하면은 이 LGU 플러스가 보면은 지금 올해 그 영업이익단이 한 9천억 정도 이야기가 되는 상황인데 네. 지금 2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분명히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통신 3사 중에 KT는 조금 도태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최근에 뭐 그 3분기에도 어떤 또 특정한 어떤 그 일시적인 어떤 비용 처리가 또 있기 때문에 조금 어닝 부분이 좀 처지는 부분이니까 좀 차치를 하고 SK텔레콤과 LGU 플러스가 좋은 거 분명히 좋을 겁니다. 좋을 건데 LGU 플러스가 지금 2분기에도 그 유일하게 LGU 플러스가 그때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냈거든요. 근데 3분기에도 아마 LGU 플러스가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아요. 한 2,400억대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분기 영업이익. 그러면 올해 분기 영업이익단이 9천억대 정도 나옵니다. LGU 플러스. 근데 내년이 이제 더 좋아져서 왜냐하면 이번 3분기에 분명히 애플도 4개 모델 전부 다 5G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월간 5G 순준 가입자가 100만 명이 넘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3분기 이후에
5G 관련된 수요가 늘어나면서 통신 서비스는 굉장히 숫자가 좋아지면서 내년 그림이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SKT가 당연히 좋겠죠. 주도하고 있으니까. 근데 LGU 플러스가 여기에 따라서 결코 뒤지지 않는 거죠. 배당은 물론 SK텔레콤 좀 더 배당 성향은 좀 좋습니다만은 LGU 플러스도 최근에 그 새로운 그 신임 사장 이하 연말 들어서면서 그 임원들의 그 우리가 뭐라면 그 평가하는 그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 연봉이라든지 책정에 대한 네, 평가 항목에 주가 부분이 이번에 들어갔다고 해요. 오, LGU 플러스에. 그러다 보니까 그 임원들 입장에서 뭐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들 입장에서 주가 부분이 자기의 신경을 써야 평가, 되는. 그렇죠. 신경을 써야 되죠. 그러면 상당히 좀 뭔가 주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면들을 굉장히 두각을 나타낼 필요가 있겠고요. 네. 다만 이제 LG 플러스가 최근에 이제 미국이 이제 화웨이 제품 쓰지 마라 네, 이야기하다 보니까 U 플러스가 사실 그 회사가 아니냐 그래서 네. 눌려 있는 건데 과거에 따져 보면 분기 실적이 영업이익단이 2,400억 정도를 보여줬을 때 LG U 플러스의 주가 수준은 17,000원대였어요. 근데 지금 주가가 11,000원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화웨이 이슈 때문에 눌려 있는데 이게 화웨이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뭐 내일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바꾼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바꾸겠지만 그 네.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꼭 바꿔야 되는 것도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건 지금 LGU 플러스의 어떤 이 주가 부분은 너무 좀 판이하게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당장 움직이지 않고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좀 오래 갈 수도 있으나 그러나 좀 편안하게 어떤 종목에 대해서 내가 좀 장기적으로 갖고 갈 수 있고 좀 종목에 대해서 갈 수 있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LGU 플러스 충분히 살 수 네. 있다. 포트에서 통신주 가운데는 예, 예. SKT보다도 네, LGU 네. 플러스에 더 점수를 주고요.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다. 투자 영웅 종목 탑5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조금 이제 그 아까 제가 중간에 된다. 네. 가치주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 네. 중에 금리 상승 사실 들었잖아요. 은행주. 금리, 네. 은행주 중에서는 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주. 예, 물론 이제 지금 탑픽은 하나금융과 KB금융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네. 이제 KB금융은 상반기에 약간 하나금융보다는 좀 못했어요. 네. 어닝에 대해서 못했는데 상반기 대비 하반기가 그 상반기 대비 하반기의 어닝에 대한 성장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좋기 때문에 KB금융 이야기 되는데 하나금융주주는 유일하게 1, 2분기 다 유일하게 금융사 중에 은행주 중에 유일하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네. 근데 3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단위로 봤을 때 하나금융주주만 은행주주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 내고 있고 또 정부에서 이제 배당을 자제해라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도 배짱 있게 배당했어요. 예, 배당했습니다. 네, 자신이 중간 있다는 배당.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금융주주가 이제 여러 가지 사모펀드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런 부분에서 네. 비용 충당이나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신 있게 실적을 내고 있고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3분기에도 이어진다는 점에서는 KB금융과 더불어서 하나금융주가 상당히 좋은데 눌려 있습니다. 눌려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시장에서도 글로벌리 지금 이제 이미 이제 이게 정상화되거나 경기 재개가 되거나 백신 코로나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백신 치료제가 나온다면은 지금 바닥에 눌려 있는 금융주를 사라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서 경기가 제대되고 좋아진다면 금리 상승기에 따라서 결국은 하나금융주주 같은 은행주들이 갈 수 있다. 근데 밸류에이션 부분도 너무 싸고 그다음에 배당도 지금 연말에 그러면 예, 배당도 PBR 좋기 뭐 때문에 0.3배 뭐 그렇죠. 이렇게 예, 되는데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뭐 그렇죠. 6% 이렇게 나오고 6% 정도 나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주가 뭐 전체적으로 금융주가 이제 네. 은행주가 6.5% 정도까지 나온다고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금융주를 안 사고 넘어갈 수 있을까? 물론 이제 뭐 다른 뭐 주도주 가운데 네. 뭐 어떤 개별 종목은 뭐 어떤 굉장히 급등하는 종목이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가져간다면 하나금융주도 상당히 좀 지금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네네. 말씀하시는 게 사실 KB금융도 좋아요. 하나금융도 네네. 이제 그건 KB금융은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네. 카카오뱅크 지분 이런 또 이슈가 좀 있는데 네, 뭘 맞습니다. 선택할 것이냐인데 네네. 하나금융을 이제 금융주 은행주 가운데는 꼽으셨고 네네. 예, 박근영 차장님의 투자 유망 종목 탑5 네 번째는 네. 5G 떠나서 말씀드릴 수는 그렇지, 없겠죠. 5G 하나 예, 꼽아야지. 5G 해야겠죠. 근데 네. 이제 최근에 논란이 뭐냐면 이제 뭐 28GHz 관련해서 이제 이게 네. 조금 안 된다 하다 보니까 뭐 악재처럼 이야기가 되면서 좀 빠지기도 하는데요. 네. 그리고 또 3분기까지 5G 통신 장비 위주들이 상당히 조금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선반영되면서 예. 주가가 올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지금 약간 눌리고 빠지고 있는데요. 하나 저는 찍어볼까요? KMW KMW 지금 말씀드리려는데 KMW 맞습니다. KMW 말씀드려야 돼요. 제일 믿음직한 기업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예. 네. 사실 이제 28GHz 관련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네. 인빌딩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예, 커버리지가 하나당 뭐 한 30m, 40m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다 보면
빌딩 내에서도 다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수하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28GHz. 그러니까 이게 전국망을 깐다는 것 자체가 원래 애초에 안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정부가 이제 28GHz가 조금 힘들겠다 이야기한 게 악재처럼 빚어지지만 애초부터 그건 아예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기대감이 아예 없다고 봐야 맞는 거죠.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되고 3.5GHz가 간다는 게 통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3.5GHz 간다 보면 국내 통신 장비들이 어쨌든 굉장히 좀 좋아지는 섹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어떤 주파수 대역으로 가냐에 따라서 주파수 대역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걸 다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통신 장비주가 어디냐를 바라보면 KMW가 여러 주요 대파 다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그걸 다 할 수 있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미국, 인도, 일본, 그다음에 한국 모든 걸 갖다 지금 그 거래처를 두고 지금 네. 실질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게 KMW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도주와 비주도주의 슬림화가 분명히 필요한 국면이기 때문에 KMW를 사야 되고 그리고 이 매출 구조가 만약에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회사라면 이익 구조는 서너 배까지 늘어날 거예요. 그게 굉장히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매출 볼륨을 어느 정도 크게 가져가는 회사가 어디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매출 볼륨이 커질수록 이익 구조가 몇 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시가총액 차이가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KMW 꼭 보자 말씀드리고요. 5G 가운데서는 KMW 꼽으셨고요. 제일 사실 오늘도 KMW 많이 밀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용기를 가져도 될 만한 거고. 자, 5번째 섹터 얘기하시면 제가 종목 한번 찍어볼게요. 다섯 번째 섹터는 네, 핸드셋 뭐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핸드셋. 네. 핸드셋 쪽에는 요즘 제일 핫한 게 뭐더라? 핸드셋은 어쨌든 뭐 애플 관련주 뭐 이렇게 뭐 좀 LG노텍이? 뭐 BH. BH. 예. 그러니까 물론 말씀하신 LG노텍 무슨 굉장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이제 제가 조금 오늘 논조에서는 조금 이제 벗어난 이야기지만 어쨌든 애플 관련주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모멘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4개의 모델이 나왔는데 다 OLED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OLED 모델이 2개가 나왔고 LCD 모델이 하나가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4개 모델이 나왔는데 다 OLED가 나왔죠. LCD가 없어졌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LCD 관련된 매출 비중이 55%였어요. 그리고 OLED가 2개 모델인데 불구하고 45%. 근데 올해는 OLED가 다 하잖아요. LCD가 없어지고. 패널이 다 OLED로 그렇죠. 은근슬쩍 바뀐 거란 말이죠. 네,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큰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면 OLED를 하던 부품사 입장에서 물량이 2배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작년에 OLED 2개 모델, 그다음 LCD 모델 하나였는데 LCD 비중이 55%였다는 거죠. 그러면은 올해는 OLED가 4개로 늘어났으니까 LCD를 안 하고요. 그러면 OLED 부품사 입장에서 그냥 산술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 MS를 떠나서 2배가 늘어나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죠. 그 두 번째는 이제 카메라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지금 스펙의 변화는 카메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카메라 보면 뒤에 이제 기본이 그렇죠. 다 4개씩부터 나오더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카메라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라이다라는 그 이제 탑재가 들어가는 거죠. 라이다라는 어떤 그 스캐너가 들어가는데 이 라이다 스캐너가 그거는 거의 뭐 자율주행할 그렇죠. 때 쓰는 게 라이다잖아요. 그렇죠. AR, VR 때문에 그런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일부 이제 뭐 회사들이 이제 뭐 그 테슬라가 지금 그 라이다를 탑재를 못 해가지고 다른 기술을 넣네 만에 그러는데 그게 뭐 처음에는 기술이 너무 비싸가지고 하나 넣는데 1억이 드니 뭐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비싸서 못 넣는데 이제는 뭐 단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라이다 기술 스캐너가 탑재가 되면서 어쨌든 애플도 좀 차별화를 뒀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다 기술이 들어가면서 어쨌든 그 뭐 프로라든지 뭐 프로 맥스라는 일부분에서 트리플 카메라가 이제 또 뭐 배줌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달라지는데 그 카메라 쪽에 어쨌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LG 이노텍 같은 게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라이다 스캐너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또 신 모델이 들어가면 결국은 MS가 뭐 올라가면서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단가 하락을 할 수가 없어요. LG노텍이 할 수 있는데 과연 첫 모델에 들어가면서 애플이 여기다 대고 이익률을 뭐 굉장히 낮추는 뭐 압박을 줄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는 비싸게 갖고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익률이 올라가는 구조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에서 결국 LG노텍도 좋아지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애플 관련주 가운데 하나를 찍어달라면 BH를 찍는다. 그건 이제 OLED 패널이에요, 그러면?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LG노텍은 최근에 주가가 조금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BH 같은 경우는 2만 원대 초반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있기 때문에 눌려 있는 상황인데요. BH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OLED가 어쨌든 애플 관련해서는 이 관련된 애플 PCB 관련된 부분이 BH가 MS 1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OLED 라인업이 이제 완전히 4개 모델이 다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OLED 관련된 매출단이 어쨌든 산술적으로는 2배가 느니까 이 회사가 어떻게 MS를 늘려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물량면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BH가 이제 폴더블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폴더블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요? 폴더블 같은 경우는 FPCB가 2개가 들어가요. 네. 양쪽에. 네. 그러니까 이게 BH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아지는 거죠. 이게 그 3분기 실적이 그 애플의 실적이 살짝 한 달 정도 미뤄지면서 이연되면서 3분기가 살짝 컨센이 약간 낮아진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금 눌려는 있는데 삼성전자 향만 놓고 보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쪽은 이제 PCB, 네, 맞아요. 연성 네. PCB, 그렇죠. 이죠? FPCB인데 네. 삼성전자 쪽에 폴더블 폰이 많이 팔리고 예. 또 삼성전자의 그 모델이 이제 3분기에 나왔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좋았는데 애플 실적이 4분기로 이연되면서 살짝 좀 이제 눌려지면서 이제 3분기 영업이익단의 BH가 한 300억 정도 수준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4분기는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애플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4분기 뜯어놓고 보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4분기 이연이 되고 그다음에 연간으로 봤을 때는 내년에도 OLED 제품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면 BH는 좋아지는데 거기에다 또 두 가지 모멘텀이 더 있어요. 신사업 모멘텀인데 이쪽에서 지금 뭐냐면 5G 관련된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새로운 신제품 중에 이제 mmWave라는 기술이 들어가는데 네. 이게 이제 5G 관련된 그 어떤 부품이거든요. 근데 그 관련된 부품이 이제 BH에서 하는데 이게 그 이번에 애플이 나온 제품 중에 그 미국 쪽에 들어가는 제품 중에는 mmWave 기능이 탑재가 돼요. 그 미국 쪽에서 통용되는 그 기술이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는데 이 BH가 mmWave 기술을 합니다. 이게 5G 관련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BH가 이 제품을 한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BH가 5G 통신 장비 관련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BH가 이제 밑에 뭐 자회사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이 제품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해외 쪽에서 지금 이제 바이어들의 어떤 문의가 상당히 많고 이쪽에서 런칭이 되면서 전체적 외형 성장을 굉장히 이끌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mmWave 관련된 부품을 이 BH가 하면서 5G 통신 장비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게 된다는 것도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리고 마지막 모멘텀 또 뭐가 있냐면 또 있어요? 예, 이 회사가 그 전기차량 네. 부품을 또 들어갑니다. 음. 전기차량 FPCB죠. 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전기차량 FPCB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신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쪽도 지금 아마 그 바이어를 찾고 아마 전체적으로 매출단을 하기 위해서 가시화되고 있는데 아마 바이어가 늘어나면서 이 BH가 하고 있는 전기차량 FPCB가 아마 늘어날 것으로 그러니까 그 오더를 받는 어떤 제품에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BH가 결국은 이 애플이랑 관련된 OLED 관련된 이 부분에서 MS를 늘려가면서 상당히 모멘텀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잘하는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5G 통신 장비 칩에 관련된 이 부분에서 mmWave 관련된 소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차량 부분도 소재에 들어가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어서 아마 4분기에 만약에 분기 최대 실적을 나타내 준다면 또 BH 자체적으로 지금 본다면 연간 실적을 보더라도 지금 밸류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6배, 7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드는 종목입니다. 예, 박근영 차장님의 투자 유망 종목 5개, 삼성전자, LG U+, 하나금융지주, KMW, BH입니다. 사실 오늘 뭐 최근에 이번 주에 장이 많이 흔들려서 야, 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건가? 답답한 마음으로 방송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뒤쪽에 그냥 종목 얘기들이나 성장성 얘기들을 쫙 풀어놓으시니까 예. 쫙 빨려 들어가가지고 예. 장에 대한 걱정들은 싹 잊어버렸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박근영 차장님 모시고 우리가 또 다음에는 이제 좀 섹터를 좀 집중적으로 나눠 분석을 하든지 오늘 아주 귀한 시간 우리의 걱정들을 확 덜어주셨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